안녕하세요. 더블지 클래스 전재현 코치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복식 경기에서 어떤 샷을 성공시켰을 때 가장 짜릿함을 느끼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기가 막힌 패싱샷을 치는 것을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크로스 앵글샷 같은 걸 시도해보면 에러도 많고 생각만큼 정확하게 넣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앵글샷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메커니즘적으로 아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른 채 연습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패싱샷을 시도하게 되는지, 레벨별 한계는 무엇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연습하신다면 자유자재로 앵글샷을 구사하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온라인 테니스 강의도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링크를 통해 2차 오픈 할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상급자가 아닌 초보자라면 앵글샷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앵글샷은 사이드 라인을 정교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치는 중앙 방향보다 훨씬 바깥쪽, 거의 아웃이 되기 직전에 코스를 노려야 하죠. 이때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확률 높은 방법은 공을 치는 자세 전체를 그 코스 방향으로 그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치던 스윙 폼은 유지하되 애초에 저쪽 앵글로 보낼 거야. 몸의 방향 자체를 사이드 앵글 쪽으로 겨냥하고 공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초보자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앵글샷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각을 익히기 위해 사이드 앵글에서 사이드 앵글로 보내는 랠리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 훈련은 코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도에 따른 네트 높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익히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좁은 각도로 공을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코트를 넓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몸의 방향을 미리 틀어놓고 치는 초보자용 앵글샷은 실제 경기에서 금세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방향을 미리 앵글 쪽으로 고정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지금 앵글샷을 치겠구나 라고 코스를 전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 빠른 상대는 이미 수비 포지션을 앵글 쪽으로 이동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메커니즘만으로는 실전에서 상대를 속이고 득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 레벨에서 나오는 앵글샷은 의도했다기보다는 샷이 빗맞거나 밀려 들어가면서 운 좋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몸의 방향이 노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방향을 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자세에서 몸을 미리 앵글 쪽으로 틀지 않고 평소처럼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테니스 스윙은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타점이 앞으로 이동할수록 라켓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 평소와 거의 같은 자세를 유지하되 타점만 살짝 앞에서 맞추면 공을 왼쪽 앵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성공률로 강력한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스윙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타점만 조정하는 거니까 파워를 시키기가 되게 유리하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몸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코스를 예측하기가 아까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은 중급자부터 상급자 선수들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레벨이 올라갈 수록 한계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미세한 타점 변화조차도 상대에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스윙 궤적을 보면 타점이 앞으로 갈수록 공은 내 몸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맞아야 합니다. 타점이 몸 쪽으로 붙는 이 미세한 거리 변화를 상급자들은 놓치지 않고 읽어냅니다. 몸의 방향을 통째로 틀 때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코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리커버리에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빠지는 공을 이 방식으로 크로스 앵글에 치려면 타점을 앞에 그리고 몸쪽에 두기 위해 그만큼 몸이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잡으면 되는 공인데 크로스로 보내려면 이동한 타점만큼 몸이 미리 가 있어야 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속도가 붙는 만큼 치고 난 뒤에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리커버리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리로는 역크로스 공략이 매우 어렵습니다. 타점을 앞에 두어 크로스 앵글을 만드는 원리인데 같은 원리로 오른쪽 바깥으로 보내는 역크로스 샷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스윙에서 면이 오른쪽을 향하려면 타점이 뒤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건 테니스에서 권장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뒤에서 맞춰서 바깥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이 방식은 안정성도 파워도 떨어져서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예측 수비가 너무 좋아서 내 몸의 방향이나 미세한 타점 변화까지 다 읽히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선수들은 어떻게 치고 있을까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패싱샷을 시도할 때 완벽한 찬스볼이 아니라면 일단 코트 가운데를 겨냥하고 준비합니다.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 다운더라인 패싱이나 크로스 패싱, 이 두 가지 방향 전환을 즉각적으로 해낼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칠 수 있다면 상대가 우리의 코스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바깥쪽, 좀 더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정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같은 자세와 같은 타점에서 공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팔의 궤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포핸드를 칠 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공을 바깥쪽으로 보낼 때는 팔을 앞으로 던지고 회수하는 궤적이 아니라 좀 더 몸 뒤쪽에서 출발해 바깥쪽으로 던지고 회수하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몸의 방향 그대로 둔 채 팔의 궤적만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손목을 늦게 푸는 방법입니다. 저번 넥젠 포핸드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포핸드에서 손목이 마지막에 풀리면서 면이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을 일부러 늦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임팩트 지점에서 손목이 풀려있지 않으면 면이 정면이 아닌 오른쪽을 향한 상태에서 맞게 되겠죠. 스윙 궤적이 똑같더라도 면이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공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손목을 묶어놓는 만큼 약간의 파워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몸 전체를 이동하는 겁니다. 준비 자세까지는 동일하지만 스윙을 하면서 동시에 내 몸의 축을 왼쪽으로 살짝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편하게 확보됩니다. 왼발을 옆으로 빼거나 오른발을 뒤로 이동시키면서 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치게 되는데요.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사람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메커니즘은 프로 선수들의 단식 경기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인사이드 아웃 역크로스 포핸드를 칠 때 이런 원리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 쪽에서 바깥으로 공을 보내는 스윙을 하게 되면 다운더라인 패싱을 하게 되는 거고, 백 쪽에서 바깥으로 공을 보내는 스윙을 하게 되면 크로스 앵글 패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안쪽, 왼쪽으로 공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방법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까 다운더 라인을 칠 때 팔의 궤적이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왼쪽으로 칠 때는 팔의 궤적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당겨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로스루가 짧아지게 되죠. 언뜻 보면 이걸 당겨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석 스윙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이렇게 팔을 당겨서 치는 건 타점을 숨기고 코스를 왼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손목 사용도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바깥쪽 코스에서는 손목을 늦게 풀었다면 이번에는 손목을 미리 풀어줘야겠죠. 손목을 일찍 풀다 보면 그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위로 치켜드는 팔로스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이동시키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공을 충분히 잡아놓고 치는 상황이더라도 순간적으로 타점을 몸쪽으로 옮기기 위해 왼발을 밀어주면서 따닥 스텝을 밟으시는 분도 있고요. 왼발을 밀면서 오른발의 축을 이동시키면서 스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를 겨냥하다가 왼쪽으로 공을 보내는 기술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섞어서 구사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메커니즘은 포핸드 쪽에서 크로스 앵글샷을 칠 때 사용하지만 백 쪽에서 가운데를 겨냥하다가 다운더라인 패싱을 찌를 때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아마 중급자 레벨까지는 라켓을 완전히 뒤로 다 빼놓은 상태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는 스윙 출발 지점이 노출되다 보니 스윙 궤적 변화를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라켓을 다 빼놓고 공을 치시는 분들은 공은 좋은데 볼이 정직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으실 거예요. 만약 빈 공간이 넓다면 코스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강력하게 때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 코스를 예측하지 못하게 쳐야 패싱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코트 가운데를 겨냥한 채로 임팩트 순간에 양 사이드로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급자까지는 안정성을 위해 라켓을 미리 빼두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상급자로 갈수록 스윙의 변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매끄러운 스윙 동작 안에서 여러 가지 궤적의 변형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블즈 테니스에서 제작한 온라인 테니스 강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강의의 상세한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in't missing cause you know I'm taking big shots.